반갑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의 건강지킴이 임송합니다. 지음이라는 고사성어 들어보셨나요? 백아는 검은고를 잘 연주했고 종자기는 백아의 연주를 잘 감상했는데요. 종자기가 죽자 백아는 더 이상 세상에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 즉 지음이 없다고 말하면서 검은고의 줄을 끊고 평생 연주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맞아요.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을 평생 동안 과연 몇 명이나 만날 수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 가까이에서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얘기를 나누는 사람, 가족이 있어서 행복한 오늘입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순서 시작할게요.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오전 11시 유튜브에서 원음방송 또는 몸건강 마음건강 라이브를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 하단의 구독 버튼 누르시면 원음방송의 다양한 컨텐츠들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몸건강 마음건강 서울시 서초구 서초아이누리 한의원 황만기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건강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주세요. 서울 02-823-2000번 서울 전화 02-823-2000번이고요.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신청하실 땐 상담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연세를 적어주시고요. 얼굴 사진이나 아픈 부위의 사진도 함께 보내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의 미니 강의는 황만기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주제를 준비해 주셨나요? 예, 오늘은 소아청소년 틱장애, 틱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소아청소년 틱이 좀 더 심화된 걸 뚜렛 증후군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아청소년 틱장애 그리고 소아청소년 뚜렛 증후군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갖춘 한의학적 치료법, 요걸로 미니 강의를 준비해봤습니다. 틱장애가 사실 저도 주변에서 좀 본 적이 있거든요. 실제로 앓는 소아 청소년들이 많은가요? 예, 보통 역학조사에 의하면 네. 보통 5세에서 10세 아이들의 10에서 20% 정도는 한 번 이상 일시적 틱을 경험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10명에서 20명이 특징상이 드러나니까 뚜레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굉장히 흔하게 발생을 한다는 거죠. 저는 이 대목에서 일단 틱 장애를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틱이라고 하는 단어부터 네.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틱이 무슨 뜻일까요? 네. 우리는 주로 틱 그러면 이게 뭐 눈 깜빡이고 뭐 그런 걸 그냥 네. 병명으로서만 알고 있는데 사실 원래 이게 일반 명사였습니다. 영어로 틱은 네. 야생마 있지 않습니까? 네. 야생마를 포획했어요. 네. 사냥을 통해서. 그 야생마를 이제 길들여야 되겠죠. 내가 잘 타고 다닐 수 있도록. 야생마를 포획해서 조련을 하기 위해서 네. 일단은 그 막 발길질하고 몸부림치고 있는 야생마를 일단 묶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묶어놓는 끈을 틱이라고 한 겁니다. 즉, 그러니까 야생마와 같은 애기들 상황을 네. 사실은 암시적으로 비유적으로 표현을 한 거죠. 즉 야생마를 조련한다는 의미는 그런 야생마와 같은 기운을 가진 애기들을 조련하고 훈육하고 길들일 때 네. 당연히 스트레스 받겠죠. 그 상황에서 나타나는 이상한 어떤 행동들, 이상한 양상들을 틱 디스오더, 틱 장애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야생마를 관리할 때, 즉 야생마가 조련 과정에서 스트레스 받는 걸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우리 애기들이 언제 그럼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조련 단계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그렇죠. 즉 교육적인 어떤 진입을 하는 그 문턱 언저리에서. 그래서 아까 제가 5세에서 10세,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네. 들어가고 학교를 들어가고
전학을 하거나 공부량이 너무 많거나 즉 새로운 환경에 접촉했었을 때 보통 틱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야생마를 떠올리시면 모든 게 편한데 두 번째는 새로운 환경 말고 힘든 환경도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가족들 간의 불화, 어머님, 아버님 간의 별거나 이혼, 뭐 주위 아주 가까운 친인척의 사망, 뭐 이래서 아기들 입장에서 그런 새로운 상황이나 네. 힘든 상황에 대해서 적응하는 과정에서의 스트레스, 그걸 적응 스트레스라고 하거든요. 네. 적응 스트레스를 감당하면서 나타나는 신체적인 특이한 행동, 그걸 틱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틱 장애라는 건 어떤 식으로 발현이 되는 건가요? 틱은 보통 어떻게 이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 틱은 아주 전형적인 증상이 있습니다. 눈 깜빡이는 것부터 보통 발현이 되죠. 눈 깜빡임, 그리고 얼굴을 이상하게 찡긋찡긋합니다. 네. 그리고 고개를 막 흔들흔들하기도 하고 어깨를 막 움찔움찔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팔을 막 흔들고 애가 중풍 걸린 것도 아닌데 네. 다리를 막 계속 떨고 자기도 모르게. 근데 중요한 거는 한자어로 불수의적이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불수의적인 뭐냐면 아니 불자를 쓰고 따를 숫자를 쓰고 의지할 때 의자를 씁니다. 즉 내 의지를 따르지 않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뚜렷한 목적이나 의도 없이 네. 그냥 일정한 근육 덩어리가 어떤 이렇게 갑자기 네. 그리고 이렇게 좀 뭔가 놀란 듯이 연속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근육 움직임. 그걸 영어로 모터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운동틱이 나타날 수가 있고 네. 두 번째는 보컬틱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즉 음성틱. 네. 그래서 이상한 의미 없는 분절적이지 않은 그런 음성을 계속 내는 거죠. 어떤 애기들은 막 욕하는 애기들도 있고 가래뱉는 동작, 퇴퇴퇴퇴 하는 동작을 계속 해가지고 근데 걔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불수의적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나도 모르게 의도나 목적 없이. 그러니까 그래 강박적으로 그냥 나오는 거죠. 그런 것이 1년 이상 지속된다. 모터틱과 운동틱이 겹쳐 있으면서 1년 이상 지속되는 걸 뚜렛이라고 하는 거고 네. 각각 나타나는 걸 틱이라고 하는 거죠. 아. 어쨌든 그렇게 나도 모르게 불수의적으로 나타난다가 핵심적인 요소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지하철이나 이런 걸 타고 가다 보면 어른들 중에서 이렇게 이런 계속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틱이 만성화된 거라고 봐야 맞습니다. 되나요? 참 안타까운 경우죠. 네. 아까 제가 만 5세에서 10세 야생마 단계에서 이제 조련되는 입구에서 그 언저리에서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네. 대부분 10%에서 20%까지 드러나지만 일시적으로 대부분 끝나요. 그런데 적절하게 관리해주고 집중 치료를 안 하면은 이제 오랫동안 가고 고착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늦어도 사실은 21세 이전에 많이 발현이 되는데 21세 이전에 발현이 뭐 시간 지나면 좋아지겠지. 다른 애들도 다 그렇더라. 네. 라고 해서 방치를 했는데 진짜 심각하게 고착화가 되고 뚜레까지 가면은 정말 안 고쳐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나타났을 때 빨리 가까운 한방 의료기관에 가셔가지고 침 치료도 받으시고 약물 치료도 받으시고 그러면은 훨씬 빨리 좋아지니까 그런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또 재삼 강조를 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틱이 지속되거나 틱이 심해져야 혹은 심해지면 뚜렛으로 가는 건가요? 맞습니다. 뚜렛이라고 하는 말 자체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아까 틱처럼 설명을 드려보자면 네. 뚜렛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뚜렛이 뭐지?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1885년도에 프랑스의 네. 의사 선생님 이름이 뚜렛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네. 애들을 본 거예요. 그런 청소년들을 보고 야 이건 진짜 심한 틱이네. 네. 그래가지고 학계에 처음으로 논문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업적을 기리는 의미로 이렇게 모터틱, 운동틱과 네. 보컬틱, 음성틱과 이게 결합되어 있으면서도 1년 이상 지속된다.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뚜렛 신드롬이다. 뚜렛 증후군이다. 이렇게 일단 일컫게 된 거죠. 그러면 뭔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뚜렛이 더 심한 증상이라고 여겨지는데 뚜렛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사실은 뚜렛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문헌들이 나오고 제가 조금 이따 저희가 쓴 논문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잘 모릅니다. 잘 미지의 영역이에요. 원인을
파악하려고 그렇게 많이 애를 쓰고 있고 네. 써왔는데도 이게 정확한 원인이 뭐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합의된 네. 학자들이 일치되어서 설득은 이거는 더 이상의 설득 요소가 없을 정도로 충분한 근거를 갖췄어 라고 한 원인이 아직 밝혀져 있지 않아요. 네. 다만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는데 네. 그 중에 요새 가장 각광받고 있는 학설이 신경 전달 물질 중에 도파민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도파민이 교란돼서 틱이나 뚜렛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리적 가설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심리적 가설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강박이라는 용어를 썼지 않습니까? 실제로 뚜렛이나 틱을 가진 애기들 중에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애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강박적 성격을 가진 애기들, 네. 계속 확인해 버릇하는 애기들, 수세 강박이라고 해도 계속 그러니까 위생 강박, 그러니까 계속 손을 씻거나 계속 얼굴을 닦거나 옷에 뭐 하나만 묻어도 안 입어 그러면서 막 벗거나, 그러니까 완벽주의적 성향이죠. 네. 그런 것이 무의식적으로 작동을 해가지고 틱이나 뚜렛으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그게 이제 별거 아닌 스트레스가 본인한테는 과하게 작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강박장애라든지 도파민 교란에 대한 학설이 최근에 굉장히 각광받고 있다. 연구 진행 중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뭐 틱이나 뭐 뚜렛이나 뭐 이런 뭐 운동성 다양한 뭐 장애 같은 것들이 아이에게 나타나면 보통 신경정신과를 많이 찾으시거든요. 맞습니다. 예. 음. 한의학에서도 이 틱이나 뚜렛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처방들이 구비가 되어 있는데, 그리고 부작용이 없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어머님들께서 신경정신과를 찾기는 하는데 마음 한구석에 찜찜함이 있으시거든요. 그리고 신경정신과에 가면 보통 이제 하시는 것들이 상담을 받으셔라 그쵸.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맞습니다. 상담도 그렇고 특히 이제 양약에 대해서 네. 이게 좀 회피하거나 거부하거나 주저하시는 어머님들이 네. 상당히 많으세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과학적인 근거를 갖춘 한의학 치료법을 제가 이제 소개를 드려볼 테니까 이런 과학적인 근거를 확인하시고 가까운 한의원 가셔가지고 그런 정신과 약을 복용하기 전에 네. 침 치료나 과학적 근거가 확립된 약물 치료를 먼저 받아보시면 부작용이나 내성 걱정 없고 의존성 걱정도 없으니까 훨씬 더 유의미한 치료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일단 말씀이 나왔으니까 한의학에서 틱이나 그럼 뚜렛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어떻게 치료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의학에서는 딱 두 가지 원인으로 뚜렛이나 틱 장애를 봅니다. 뭐냐면 아기들이 음혈이 부족하다. 음혈. 음혈. 네. 그러니까 음기가 부족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원인은 한의학에서는 스트레스를 관장하는 장기를 오장육부 중에서 간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간이 손상됐다. 간기가 울결됐다. 보통 화병도 간기 울결증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네. 틱이나 뚜렛은 간기가 상항된 겁니다. 그러니까 위로 너무 치켜뜨는 거죠. 그러니까 간기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주체할 줄 모르고 보통 중년 여성분들은 스트레스 받으면 뭉치는데 아기들이기 때문에, 야생마들이기 때문에 위로 방방 뜨는 겁니다. 들뜨는 거죠. 네. 그런 아기들인데 음혈이 부족하면 더 뜨겠죠. 더 고착화가 되겠죠. 그래서 음혈을 보태주고 그 다음에 간양 상항증을 완화시켜주는 처방을 한다. 네. 일단 이렇게 개념을 생각하시고요. 네. 제가 아까 침치료, 과학적 근거가 있는 침치료, 과학적 근거가 있는 약물치료, 한의학적인 그런 말씀을 하나씩 드려보려고 하는데 먼저 침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쓴 논문인데 3년 전에 2016년도에 네. 그 뚜렛 신드롬에 대해서 침치료의 임상적인 효용성을 과학적으로 확인한 논문이 유럽 통합의학회지,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국내 문헌이 아니고 SCI급 국제의학저널에 실렸어요. 2016년도 10월 달에 실렸는데 무려 1,483명을 대상으로 해서 비교 논문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논문들을 메타 분석한 거죠. 그러니까 요 정확한 영어 논문 명칭은 아큐펑처 for 뚜렛 신드롬이에요. 그러니까 뚜렛 신드롬에 대한 침치료에 네. 그리고 부제는 뭐냐면 A Systematic Review and Meta Analysis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스테마틱 리뷰를 하고 메타 분석을 했다라고 하는 건데 뭐 이거는 모르셔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논문들을 다시 재분석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논문들 다 합쳐가지고 임상 케이스를 보니까 1,483명이 되어서 좀 규모가 커진 논문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발표된 논문에 의하면 할로페리돌이라고 하는 양약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양약 설명을 잠깐 네. 드렸었는데 할로페리돌이라고 하는 게 신경이완제예요. 네. 주로
뚜레 신드롬 있는 애기들한테 많이 처방되는 양약입니다. 그리고 리스페리돈이라고 하는 약이 있어요. 이거는 항정신병 약이죠. 그러니까 정신과 약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네. 이게 보통 뚜레 신드롬 있는 애기들한테 많이 처방되거든요. 근데 침 치료가 놀라웠게도 네. 이런 리스페리돌이나 할로페리돌보다 더 우수한 임상적 퍼포먼스를 냈다라고 하는 걸 과학적으로 입증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새 이제 그런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요구들이 많아요. 어떤 요구들이냐면 뚜렛이 너무 심한데 대마가 효과가 좋다더라. 그래서 의료용 대마가 따로 있어요. 네. 어느 정도 안전한 대마가 있는데 의료용 대마를 허용해라 라고 복지부에게 계속 민원과 제안을 하고 있는 이렇게 소비자단체가 있어요. 근데 대마 그러면 좀 무섭다는 네, 약간, 느낌도 있고 네. 좀 약간 저어되는 네, 그런 네.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데 그런 요구가 있다는 얘기는 그 기존의 치료법 가지고는 잘 안 됐다는 얘기죠. 의료용 대마까지 요구하는 상황이다 보니 그러다 보니 양약을 계속 쓸 수는 없고 그래서 침 치료가 그런 안타까운 좀 난항에 빠진 애기들, 특히나 뚜레 신드롬 있는 애기들 또 과학적 증거도 완비가 되었으니까 1차적인 치료로서 아주 대안적인 치료로서 부각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저도 뭐 이제 주변에 뭐 초등학교 선생님들과 얘기를 해볼 뭐 기회가 있었는데 아이가 좀 틱이 있는 것 같아요 했을 때 저희 아이가 그러면 정신 상담을 받아야 하나요? 저희가 정신과를 가야 되나요? 이런 거부감 때문에 약간 치료 자체를 안 하시죠? 네, 우리 아이는 틱이 아니요 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은데 맞아요. 그런 분들께는 뭐 한의학적 치료가 도움이 된다고 하면 굉장히 희소식일 수 있을 일단 것 같거든요. 가까운 한의원 가셔가지고 일단 침부터 맞으세요. 네. 저는 그걸 아주 강력히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좀 세세하게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예, 이번에는 약에 대해서 과학적 근거를 갖춘 한의학적인 틱이나 네. 뚜레 신드롬에 대한 치료법을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한약에는 이런 이제 신경정신과 질환들, 틱이나 네. 아니면 뚜레 신드롬을 비롯해서 사실은 산만한 아이들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brain scattered children이라고 하는데 네. 뇌가 산산조각 난 듯한 그래서 brain scattered라고 네. 표현해요. 그러니까 산만한 아이들 그리고 뭐 야뇨증이나 야경증을 가진 애기들 그리고 경련을 많이 하는 애기들 아니면 너무 의기소침하고 무의욕증 애기들 뭐 이런 애기들을 다 아이들도 무의욕이 무의욕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잘 안 드러나서 우리는 산만한 아이들만 네. 보통 많이 어우 그런 식당 아이들이 좀 어필이 되니까. 어필이 되고 막 식당 가서도 막 이렇게 너무 네. 날치면은 딱 눈에 띄잖아요. 근데 네. 너무 무의욕증 있는 애기들도 많아요. 아, 그런 애기들을 포함해서 그런 애기들이 한방신경정신과 영역에 있는 이렇게 처방되는 네, 그런 네. 애기들인데 그런 애기들한테 쓰여지는 부작용도 없고 내성도 없고 의존성도 없으면서도 울체된 기운을 풀어주고 상승된 양기를 완화시켜주는 안전한 한약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귀비탕이라고 하는 처방이 있고 온담탕이라고 하는 처방이 있고 네. 천황보심단이라고 하는 처방도 있고 네. 교감단이라고 하는 처방도 있고 향부자 팔물탕 제가 매일매일 처방하는 약들이에요. 네. 근데 저는 이런 약재들도 아주 중요하게 음분을 보태주고 간양 상황을 완화시켜주는 좋은 한약들인데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그 과학적 근거를 갖춘 네. 한약 처방 이름은 억간산입니다. 억한산. 억간산. 요 네. 논문은 2017년도 3월 달에 나온 논문, 4월 달에 나온 논문을 제가 이제 조금 이따 소개를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네. 사실은 억간산은 굉장히 오래된 처방이에요. 아. 얼마나 오래됐는고 하니 한 500년 됐습니다. 중국의 명나라 때 네네. 황실어이, 그러니까 명나라 거의 만렵이죠. 청나라로 바뀌기 전에 황실어이였던 그 대를 이어서 그건 세습이 아니고 실력으로 뽑았는데 네. 대를 이어서 황실어이를 했던 설씨 집안이 있었어요. 설기, 설계 부자가 있는데 네. 그분이 아주 그 두 분이 아주 유명한 한방 소아 청소년과 서적을 썼습니다. 그게 보영촬료라고 하는 책인데 네. 거기에 처음 나온 처방이 억간산입니다. 그 억간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임상예와 과학적 논문들이 발표가 되어 있는데요. 네. 그 양리학적인 작용을 보면 뇌보호 효과가 많이 밝혀져 있어요. 2000년대 이후로. 그래서 뭐 좀 어려운 용어이긴 한데 글루타민산 신경계, 세로토닌 신경계, 여러 신경계들이 있어요. 거기에 유의미하게 작용을 해서 그런 신경정신과적인 질환을 안전하게 관리한다라고 하는 게 2000년대 이후에 일본에서 논문으로 아주 많이 발표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뇌보호 효과가 입증이 되어 있는데 네. 아까 제가 2017년도 3월, 4월에 발표된 논문을 각각 소개시켜 드린다고 했는데 억간산에 대해서 이 억간산은 우선 무슨 약재가 들어가 있는지서부터 말씀을 드려보자면 제일 중요한 약재 중에 하나가 조구등입니다. 조구등. 조구등이라는 약재가 있어요. 네. 그리고
백출 백복령이라는 약재가 있고 시호 감초라는 약재가 있고 당귀 청궁이라는 약재가 있는데 요 7가지 한약을 잘 배합한 처방이 억간산이다. 이렇게 일단 기억하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2017년도 3월 달에는 네. 억간산이 항 스트레스, 아까 제가 스트레스 요인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항 스트레스 효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한 논문이 발표됐어요. 왜냐하면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오는 여러 가지 신경단백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렉신이라고 하는 신경단백이 있습니다. 그거를 적절하게 잘 해소시켜준다라고 하는 게 유의미성이 입증이 돼가지고 논문으로 발표가 됐고요. 두 번째는 네. 이것도 놀라운 사실인데 억간산이 사회성을 개선한다. 라고 하는 논문도 발표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치매 노인들의 좀 이렇게 성적 일탈행위, 폭력행위, 폭언행위 이거는 다들 사회성을 철회시키는 네. 행동들인 거잖아요. 네. 치매 노인분들 집안에서 10년 된 치매 노인분들 이렇게 모시기가 네, 쉽지 않아요. 자식으로서도 쉽지 네. 않은 상황들이 바로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단순히 기억력이 없어지는 문제 때문에 가족분들이 네. 힘들어하지 않으시거든요. 대부분 그런 성적 일탈과 폭언, 폭행, 그런 난잡한 어떤 행동들, 네. 뭐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시는데 이게 아주 반사회적인 행동들인데 이런 노인분들에 대해서 친사회적인 행동들로 유도하는 뇌보호 효과를 낸다. 이게 2017년도 4월 달에 억간산에 대한 논문 발표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억간산에 대해서는 뭐 항우울 효과, 네. 항불안 효과, 그 다음에 항아토피 효과, 항염증 효과, 항산화 효과 굉장히 이 논문으로 많이 발표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강박장애와 연관이 되어 있는 틱이나 뚜레 신드롬에 대해서도 이미 연구 결과가 나와 있다. 과학적으로. 그래서 아까 제가 침에 대한 과학성, 과학적인 근거 말씀을 드렸고 한약 중에서 특히 억간산에 대한 일본 논문을 언급을 드린 이유는 과학적인 근거가 백그라운드가 많이 갖춰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안 하면 잘 안 믿으시더라고요. 저는 이런 얘기 하는 게 네. 어떨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과학적인 근거 논문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이런 처방들을 통해서 신경정신과 가긴 너무 무서우니까 그냥 세월탕을 먹을래. 세월탕은 뭐냐면 세월이 지나기만 기다리는 거죠. 그 세월탕만 드시지 말고. 근데 정말로 그러시고 사실 뭐 저는 아이가 없지만 제가 네. 만약에 아이가 있다면 우리 아이가 신경정신과를 갔다는 사실만 하더라도 그게 혹시나 주변에 알려지면 그렇죠. 이런 걱정이거든요. 나중에 뭐 사실. 보험 가입도 안 된다던데. 네. 사실은 상관이 없는데. 네, 이게 정말 그러니까 뭐 이런 뭐 약재들에 대한 어떤 부작용 이거보다 일단 그렇죠. 간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좀 받아들이기 거부감이- 힘드신 네.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애매한 영역, 그러니까 세월탕과 양방신경정신과의 애매한 네. 영역에 한의원과 한약과 침이 있다. 그래서 부작용 없이, 내성 없이, 의존성 없이 그리고 과학적 근거가 충분히 갖춰져 있으니까 가까운 한의원 가셔서 일단 침 맞으시고 그다음에 조금 더 적절한 상담을 통해서 그런 억간산을 포함해서 아기한테 맞는 음의 기운을 보태주고 간양 상황증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처방을 꾸준히 좀 받으시면 이게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근데 꼭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얼마나 치료 기간이 들고 뭐 아이가 얼마나 어느 정도 하면 차도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보통 3개월을 기본 단위로 봅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약을 먹고 네. 3개월 동안 침 치료를 한 다음에 일단 한 2, 3개월 동안 경과를 보는 거죠. 2, 3개월 동안 쉬고 다시 또 2, 3개월 동안 약을 먹고 3개월 동안 쉬고. 그러니까 보통 1년 정도 집중 치료를 하면 거의 50% 이상 이렇게 개선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또 좀 남아있다. 그러면 거의 뭐 100%에 가깝게 좋아진 애기들도 많으니까 좀 남아있는 좀 심한 상태다. 그럼 다시 또 그런 형태로 그러니까 약을 계속 먹지는 않아도 돼요. 중간중간 쉬어가는 텀을 가질 수도 있는 애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꾸준하게 관리를 해주고 섭생 관리를 해주신다면 그런 어머님들의 불안감 막 어머님들이 우리 애가 이러다가 네. 어떻게 살지 막 네. 여러 가지 부정적 상상들을 네, 많이 네. 하시는 과정에서 어머님이 더 안 달라가지고 애기들한테 네. 하지마 막 그러면서 애기한테 더 스트레스 주는 네. 그래서 더 치료를 막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아버님들 같은 경우에 특히 잘 이해 못 하세요. 네. 그래가지고 우리 집안에 이런 그러니까 시어머님들이나 네, 네. 친가 쪽에서 우리 집안엔 이런 네, 애가 하나도 네.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맞아요. 해서 며느리 속을 더 상하게 만드시는 경우도 꽤 됩니다. 진료실 현장에서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 가족의 화목과도 연관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침 치료, 한약 치료를 좀 꾸준하게 정기적으로 받으시면 상당히 유의미하게 임팩트를 낼 것이다. 그렇게 아주 강조해서 추천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뭐 좀 인상이 남는 치료 사례 같은 것도 있으신가요? 뭐 저는 매일매일 보고 네. 있는데, 그러니까 극적으로 좋아지면은 사실은 어머님들이 굉장히 반색을 하시면서 좋아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틱장애뿐이 아니고 산만함도 좋아졌다. 라고 하시면 더 좋아하시거든요. 네. 우리 애기가 공부는 아예 그냥 기대도 안 했는데, 아, 그러니까 학업 성과, 네. 학업 성취 네, 네. 이런 거는 기대도 못할 정도로 너무 심하게 눈 깜빡임이 있고 코를 찡긋거리고 계속 어딘가를 계속 막 그러니까 가만히 못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학교에서도 그런 애들이 왕따 되기 되게 쉬워요. 네, 왜냐하면 맞아요. 수업에 민폐를 끼치잖아요. 네. 그리고 막 자기도 모르고 막 이러고 소리 지르고 막 이러니까 음. 가래뱉는 소리를 학교에서 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욕하고 선생님도 제가 틱이란 걸 부담스럽죠. 알지만 네. 안쓰럽지만 불쌍하지만 일단은 이게 공적 업무 수행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또 잘 이해를 못하고 어린 애들일수록 그러니까 왕따 되기 쉽고 네. 그러다 보니까 더 스트레스 받고 학교 가기 싫어하고 공부는 아예 뭐 뒷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머님도 이게 양약을 계속 먹기에는 신경전이과 가기엔 뭔가 부담스럽고 그냥 아유 어떡하지 그냥 학원 끊는 정도의 소극적 대응. 네. 그런데 저는 그것만 가지고는 좀 아쉬운 경우가 많은데 그런 애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타입의 애들이 많은데 그런 애 중에 하나. 특히 남자애들이 그 틱에 되게 취약해요. 아, 여자애들보다도. 네. 그래서 틱의 유병률이 남자애들이 더 많은데 틱도 좋아졌는데 당연히 뭐 침 치료하고 약물 치료하면 상당히 많이 특히 3개월 안에 좋아지는 애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좋아졌는데 이제 차분해졌다 애가. 거기 뭐 이렇게 애기 차분해지는 약 썼냐고 ADHD 네. 한약과 썼냐고. ADHD에도 쓰는 억간산을 쓴 거죠. 틱에도 쓰는 억간산을 쓴 거고. 네. 그래서 되게 그런 이제 유의미한 결과들이 얻어지는 상황들을 임상 케이스에서 많이 저뿐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한의사들이 오늘도 매일매일 그런 애들을 치료하고 있으니까 가까운 한방 의료기관 이용하셔가지고 꾸준하게 그런 애들 그냥 세월탕만 의존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치료를 받으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게 초등학생이나 뭐 이런 유치원 아이들이 아니라 좀 연령대가 있는 심지어 저는 진짜 실제로 주변에 지금 두세 살 정도 됐는데 이게 눈 깜빡임이 오더라고요. 대학생들도 네. 사실은 심심치 않게 옵니다. 처음으로.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만 21세 이하에서 보통 발병이 처음 시작된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 사실은 21세면은 좀 일찍 학교 입학한 애기들 같은 경우에는 네. 뭐 대학교 2, 3학년일 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애기들이 이제 장래 걱정, 그러니까 취업 걱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점수 맞춰가지고 학교 가가지고 내가 이제 전공이 안 맞아가지고 네. 굉장히 이거 재수해야 되나 군대 갔다 와서 뭐 해야 되나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고 취업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입사 시험 자꾸만 떨어지고 여자친구 뭐 남자친구하고 좀 이렇게 안 좋아지고 스트레스가 엄청 많아요 요즘 애들이. 더 많더라고요. 요즘. 근데 요즘 애들이 그런 이유가 제가 꼰대 스타일이어서 그런 거라기보다 옛날에 비해서 형제 자매지간이 줄어들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래 애기들하고 이렇게 친밀하게 잘 생활하는 어떤 애기들의 그런 습관, 네. 애기들만의 그런 사회적 관습을 대학교 와서 처음으로 이렇게 맞닥뜨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이전까지 이제 공부만 하다가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교우 스트레스도 상당히 많고 그러다 보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난초 스타일 애기들이 네. 상처를 받고 그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서 틱이나 뚜레 그리고 성년이 되어서 나타나는 틱이나 뚜레에서는 되게 장기화되는 또 특징이 있어요. 되게 오래 갑니다. 치료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성인들이 오히려 치료가 더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버스나 지하철에서 네. 가끔씩 그런 좀 안쓰러운 마음이 드는 네. 청년들을 보셨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만약에 좀 이전에 네. 예전에 좀 조금 초기 단계 어렸을 때 분명히 징후가 있었을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놓치시거나 네. 버릇이라고 치부하거나 우리 애기 이상한 버릇이 있어. 눈 깜빡여. 그런 식으로만 안이하게 생각을 했다가 좀 병을 키우신 게 아닌가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사실은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청년 시절 사실은 성인들도 많아요. 30대 이후에도. 근데 성인 이후에 드러나면 좀 치료하기가 더 어려운 조건이다.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그럼 게 치료 방법은 동일한 건가요? 치료 방법은 동일하고 용량을 이제 높이는 거죠. 그리고 침을 아기들용 침을 쓰느냐 어른용 침을 쓰느냐 그런 방법들만 조금씩 다르고 혈자리들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적절한 치료가 필요할 것 같고 빠른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틱 증상 개선과 뚜레 장애에 대한 한의학적 치료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박사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니 강의 오늘은 황만기 박사님께서 틱 증상과 뚜레 장애에 대해 자세히 강의해 주셨습니다. 미니 강의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거나 오늘 강의 주제와 연관 없더라도 평소에 건강 상담 받고 싶었던 분들 전화 주세요. 본인 증상은 물론 가족이나 지인의 증상도 상담 가능합니다. 서울 전화 02-823-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몸 건강, 마음 건강이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평일 오전 11시부터 정오 사이에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문자로도 상담 신청 받고 있는데요. 문자 참여는 샵8970, 우물정 897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건강한 행복을 만나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WBS 원음 방송 건강상담 프로그램 몸건강 마음건강 함께하고 계십니다.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약이 되고 복이 되는 꿀같은 건강정보 튼튼보감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천마입니다. 천마는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박사님께 여쭤볼게요. 선생님, 천마가 이름이 좀 생소한데 이게 어떤 건가요? 예, 천마라는 이름은 좀 생소하실 텐데 마라는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갈아 먹으면 좋다. 갈아 먹으면 좋다. 어디에 좋다? 위장에 좋다. 네. 그래서 마를 한약에서는 산약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마는 워낙 유명하고 천마는 잘 몰라서 네. 천마인데 마를 잘못 구입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근데 정확하게 마하고 천마는 이름은 한글 이름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르다. 네. 어떻게 전혀 다른지서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도 이게 혼재돼가지고 네. 인식이 되기 때문에 일단 마, 한약재로는 산약이라고 표현하는데 위장에 좋아요. 그 마를 실제로 이렇게 잘라보면 잘 잘라지기도 하고 속 안이 끈적끈적한 네. 흰색, 그러니까 요런 점액질 같은. 점액질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걸 먹으면 자연스럽게 내 위를 보호하고 뭔가 이렇게 마사지 해주는 듯한 느낌. 네. 그리고 실제로 위에도 도움이 되고. 근데 그러니까 마 말고 천마, 오늘의 주제인 천마는 네. 잘 잘라지지도 않고 아. 좀 단단해요. 이게 참나무의 영양분을 쪽쪽 빨아먹고 사는 기생식물이거든요. 이게 잘 잘라지지 않고 잘랐다 하더라도 속에 이렇게 끈끈하고 흰색 그런 점도 높은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소화기하고는 별로 크게 관련이 없는 그런 네. 약재다. 그럼 어디에 도움이 되는 약재인지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맛을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맛을 보면 되게 써요. 되게 쓴데 익히면 되게 좀 달달하게 변하는 이런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이 천마는 제일 많이 한약재로 쓰여졌던 주치증이 아기들의 풍간, 그러니까 경련증에 많이 썼어요. 아기들 간질을 포함해서 열성 경련 자주 하는 아기들 주변에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 풍간, 막 사시나무 떨듯 떨거나 굉장히 예민한 아기들을 좀 진정시키는 깜짝깜짝 잘 놀라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네. 여성분들 중에서 담이 약하다. 그래서 별거 아닌 소리에 깜짝깜짝 막 잘 놀라는 여성분들이나 아기들한테 천마를 많이 썼고요. 또 많이 썼던 게 어지러움증에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한의학적으로는 이런 이제 주치증을 가지고 있는데 현대 양리학적으로 이 천마가 굉장히 좋은 약이어서 연구가 아주 많이 됐어요. 네. 현대 양리학적으로 연구를 해 보니까 게스트로겐이라고 하는 성분이 아주 많이 들어있는 게 밝혀졌습니다. 이 게스트로겐은 어떤 작용을 하느냐, 네. 양리학적으로 혈관 청소하는 작용을 합니다. 혈관을 깨끗하게 혈관에 쌓인 노폐물들을 이게 쓱싹쓱싹 잘 씻어준다. 그러니까 혈행순환을 좋아지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특히나 어느 쪽의 혈행순환을 좋아지게 만드냐면 뇌혈관 그리고 심장혈관을 네. 좋아지게 청소를 노폐물을 많이 한다. 그래서 요즘 이제 겨울철 아니겠습니까? 네. 겨울철에 사실은 뇌경색 굉장히 많으세요. 추워지니까 혈관이 많이 수축되다 보니까 노폐물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는 계절이 된 거죠. 겨울철에 뇌경색이나 심근경색 발작률이 굉장히 높은데 평상시에 천마를 좀 많이 처방을 해 보시면 천마를
천마를 많이 처방받아 보시면 이런 게스트로겐의 양리학적 효과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일정 정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는 아주 좋은 약재다.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천마는 뇌혈관이라든지 뭐 심장 이런 그렇죠. 부분에 좋은 약재. 순환에 좋은 약재다. 아. 일단 기본적으로. 네. 그러면 천마 같은 경우에는 뭐 주의사항이나 이런 건 따로 없나요? 예,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천마 주의사항은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 아까 네. 제가 효능을 조금 덜 말씀을 드렸는데 천마는 정풍초라는 이명,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네. 정풍초가 뭐냐? 정은 바르게 하다 정자를 쓰고 풍은 중풍할 때 중풍할 때 풍입니다. 그러니까 중풍을 치료하는 풀이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뇌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노폐물 배출 효과가 게스트로겐 때문에 발휘한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중풍을 치료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양리학적으로 알려져 있고 이게 되게 특이한 한약재라고 하는 게 네. 모르셔도 되는 용어이긴 하지만 BBB. BBB가 뭐냐면 Brain Blood Barrier라고 합니다. 뭐냐면 뇌하고 혈관 사이에는 약간의 장벽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위험한 물질, 안 좋은 물질은 들어가지 말아라. 그래서 진화적으로 설계된 방벽이 있습니다. 네. 베를린 장벽처럼 혈관과 뇌 안에 뇌 사이에 장벽이 있는데 그 약이 잘 뚫고 못 들어가요. 그런데 이 천마는 한약재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네. BBB를 뚫고 들어가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 한약재 중에 하나입니다.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중풍의 효과를 좀 직접적으로 낸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네. 어지러움증 좋아지는 것 정도로만 했는데 중풍 처방에도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BBB를 뚫고 들어가는 한약재라고 하는 건 최근에 밝혀졌어요. 네. 근데 중풍에 대해서 치료 효과를 내고 좀 강한 효과를 바로 낸다. 어지럼증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고혈압이나 당뇨에도 굉장히 효과가 좋은 걸로 최근에 논문 결과 밝혀져 있는데 네. 아까 이제 MC께서 주의사항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이거는 좀 센 약이에요. 그래서 허약한 사람이 과량 복용을 했었을 때에는 소화장애 같은 게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이렇게 주의를 하셔야 되고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마하고 헷갈리시는 경우가 너무 많으세요. 네. 그러니까 천마와 마는 완전히 다르다. 그렇게 일단 선별 기준을 가지고 요 해당이 되시면 특히 중풍을 예방하시고자 한다면 천마 처방을 가까운 한의원에서 좀 받으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천마와 마를 잘 구분하는 게 참 중요할 것 같고요. 맞습니다. 네, 박사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튼튼보감 오늘은 천마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강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담 전화 서울 02-823-2000번입니다. 몸건강, 마음건강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됩니다. 원음방송TV는 스카이라이프 채널 187번, KT올레TV 239번, SKBTV 309번, LGU 플러스 278번, 딜라이브 239번, CJ헬로 238번, 현대 HCN 549번, 제주 KCTV 375번, 금강방송 796번입니다. 라디오는 서울 경기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97.9MHz로 청취하실 수 있고요. 원음방송은 스마트폰으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황만기 박사님께서 친절한 상담해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인 상담이신가요? 아니요, 손자 아토피 때문에 아. 여쭤보고 싶어서요. 네, 키, 몸무게,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나이는 지금 16년생이라 가지고요. 예. 만 4년 됐고요. 네, 그러니까 4살, 네. 남자고 체중은 16kg, 키는 95. 좀 작아요, 아, 네. 키는. 지금 제 옆에 황만기 박사님 계십니다. 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르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 손자분 이렇게 네, 네. 아토피 때문에 연락 주셨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네. 그게 언제서부터 시작됐고 어떤 치료를 좀 받고 계신지서부터 말씀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태어나고 얼마 안 돼서부터 피부가 조금 약간 이래
애기들 같이 부드럽지는 않아요. 약간 거칠거칠하고 거칠거칠했는데, 맞아요. 네, 좀 가칠고 했었는데, 이제 지가 이제 몸을 요리 가누고 이러니까 걸거서 예. 잠을 전혀 못 자요. 그렇죠. 지금 이제 한참 만 세 돌 넘고 한 네 돌 조금 못 미치는 그런 중간 상황의 나이인 것 같은데요. 네네, 다음 달이 이제 만 4년째예요. 그러시죠. 네네. 요 시기서부터 이제 소화기, 영유아기를 벗어나서 소화기의 아토피라고 저희가 구분을 하는데 네. 대부분 아토피 나타나는 부위가 이렇게 접히는 부위에 많이 나타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그래서 얼굴 거기가 부위, 좀 심하죠. 예, 얼굴 부위도 나타날 수가 있고 등이나 아니면 이렇게 뭐 이렇게 겨드랑이 같은 데도 나타날 수가 있는데 우리 네. 손자분은 어디 중심으로 아토피가 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일까요? 보편적으로 이 접는 부분이 좀 그러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긁어요. 낮에는 전체적으로. 안 긁는데, 네. 네네. 밤에 밤이 잘 되면. 때는 잠을 못 자요. 아주. 뭐 요거는 모르셔도 되는 용어이긴 한데 밤이 되면 심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면역계 중에서 혈관 면역계라고 하는 면역계가 있거든요. 예. 요 혈관 면역계가 활성화되는 시간대가 밤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토피가 똑같은 병소의 심각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네. 봤었을 때는 아토피가 더 심해진 것 같진 않은데 밤만 되면 막 긁어대요. 그게 네네네. 혈관 면역계가 활성화되는 시간대에 진입을 해서 그런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늘 얘 체온이 기초 체온이 늘 37에서 2, 3 이 정도예요, 항상. 37.2에서 3 정도가 네네. 된다. 근데 요 네. 부분은 약간 아기들의 특성을 이해하실 필요도 있는 게 네. 지금 손자분이 한창 성장 발달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세포 분열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 과정에서 대사열이 발생을 합니다. 대사 과정에서 열이 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네. 어른들은 36.5도가 기본적인 이렇게 정상적인 체온이지만 네. 아기들은 37점대 초반이면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이에요? 요거 자체는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을 상황이다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예. 이제 누구 소개로 이제 유명하다는 한의원에를 아이고 갔었는데 그러셨군요. 예. 네, 이 좀 체온이 다른 애들보다 좀 높은 편이래. 우리 적은 애보다 높기는 높은데 높은 예. 편이라서 예. 뭐 좀 열 있는 식품을 먹이지 말라 하더라고요. 그거는 닭고기라든가.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체온 때문에 열 있는 식품을 먹이지 말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기보다는 네. 아토피 있는 애기들한테는 열 있는 음식을 제한하는 게 맞아요. 예, 그러니까 체온 가렵다고, 때문이 아니고 예. 속열이 많다라고 표현을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예, 열이 많다. 체온과 속열은 전혀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열이 많은 소양인 애기에게 보통 이제 아토피가 많이 드러나는데 예. 그런 속열이 많기 때문에 열을 식히는 약을 먹고 자극적인 음식을 최소화시키라라는 얘기를 들으신 걸로 이해하셔야지 37점 몇 도니까 온도가 높으니까 열 있는 거 먹지 말래라는 이해는 좀 잘못된 이해이신 것 같아요. 네네.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리고 요런 애기들한테 뭐 녹용이나 홍삼이나 이렇게 단독으로 먹는 거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거고 그리고 맵고 이렇게 좀 자극적인 음식, 좀 더운 음식 이런 것들 열량이 너무 높은 음식 아니면 초콜릿 같은 단 음식 이런 거 먹어도 다 더 간지럽게 되거든요. 예,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제한하는 게 맞긴 합니다. 근데 이유가 체온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속열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래가지고, 말씀 주신 게 전체적으로 다 거칠고 가려워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네. 제가 스키너시라고 씻는 한약에 대해서 씹는 한약요? 씹는 게 아니고 씻는, 그러니까 목욕물에 씻는 씻는. 그러니까 물에 풀어서 씻는 그런 네네. 한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네네네. 예, 먹는 한약 말고 씻는 한약이 있는데 뭐 인터넷 이렇게 하실 수 있을 테니까 네. 인터넷에 씻는 한약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네네네. 그러면 형계라든지 아니면은 네? 형계 네. 형계라는 한약재가 있어요. 그건 뭐 굳이 메모 안 하셔도 돼요. 다 치면 나옵니다. 형계, 뭐 백선피, 고삼, 지유, 지부자, 어성초 뭐 요런 이제 약재들이 있어요. 황현 요런 약재들이 있는데
네. 그런 약재들을 가까운 한의원 가셔가지고 잘 배합 비율 맞춰가지고 아기의 또 심각도에 따라가지고 그 배합 비율이 조금씩 달라지긴 하거든요. 네. 그리고 얼마나 오래 이황 기간이 돼 있는지에 따라서도 그 치료 처방이 조금씩은 뭐 대동소이하지만 조금씩은 맞춤 처방을 이제 한의원에서는 하니까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지만 어쨌든 그런 한약재를 가지고 네. 목욕 욕조에다가 아기들 한약 먹는 거 되게 힘들어 하잖아요. 네네. 또 아토피 쪽 약이 되게 써요. 어, 그러니까 먹어주면 감사하고 좋은데 네. 막 아기가 막 스트레스 받는 경우도 없잖아 있으니 제가 이제 우리 아기는 상담을 직접 못하기 때문에 좀 예민한지 아닌지를 제가 잘 가늠할 수 없으니까 일단 먹는 약보다 씻는 한약을 먼저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추천 먹는 말씀을 약도 드려보고 잘 싶고요. 먹어가지고 했었는데. 아, 잘 먹어요. 그럼 네, 그러면 먹는 약도 계속 먹었었어요. 아, 그렇죠. 그러면 네. 씻는 한약을 그 먹는 한약에 좀 추가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먹는 한약은 좀 체질 개선적인 의미가 커요. 네. 한의학에서는 위장에 그 식적이나 담음을 내려주는 쪽 방향으로 그 체질 개선을 도모하는 처방을 하거든요. 네네. 그런데 씻는 한약은 체질 개선은 아니지만 증상 개선이 일단은 빠릿빠릿하게 됩니다. 아, 예. 그러니까 일단은 덜 긁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주로 어머님들한테 진료실에서도 늘 말씀드리는 게 스키넛이 이게 증상 치료의 효과는 뭐냐? 청열 자윤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네. 청열이 뭐냐면 열을 식혀준다는 의미고 피부 열을 네. 자윤은 뭐냐면 뭐 비슷한 이름의 화장품도 있을 텐데 음. 자윤 보태줄 자자에다가 윤택하다 할 때 윤자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부를 보드랍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피부 뭐 아토피까지는 아니지만 피부가 건조한 애기들도 요 씻는 한약을 적용을 하고 치료를 받게 되면 피부가 보들보들해집니다. 그러니까 훨씬 덜 긁겠죠. 네. 그리고 뭐 많은 시간을 소요할 필요도 없고 뭐 매일매일 하루에 한 팩씩 욕조에다가 그 씻는 한약을 풀어가지고 한 10에서 15분 이내로만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가려움증서부터 좀 좋아지실 거예요. 네, 어머니 씻는 한약도 네, 먹는 한약이랑 같이 한번 네,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럼 한 가지만 여쭤보면 안 될까요? 예, 말씀 주십시오. 대학병원에 가가지고 저 피부과 원장님을 소개받아가지고 지금 저녁에 잘 때만 예. 약을 하나씩 먹고 있거든요. 항히스타민제 처방을 받으셨나요? 아니, 저 피부과에서 예. 뭐 잘 때만 먹이라고 약을 주시더라고. 네. 그걸 보통 지금 이제 아토피 피부염에 항히스타민제라든지 아니면은 네. 가려움증 때문이라고 하니까 아니면은 스테로이드 처방 가려움증. 약하게 아마 해주셨을 수도 있어요. 예. 그걸 지금 장기간 복용하고 있는데 그걸 쭉 먹어도 괜찮은지. 뭐 아기가 뭐 설사하거나 뭐 특이한 반응이 없으면은 변은 아주 잘 봐요. 그러면은 뭐 먹이셔도 되는데 혹시 지금 가까운 한의원에서도 한약 처방도 받고 있다면 양약과 한약은 30분 띄어서 시간 간격을 좀 두고서 드시면 전혀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물 같은 것을 먹이면 이제 뭐 매실액기스 이런 것도 별로 안 좋고 생수만 먹여야 되나요? 아니 뭐 물을 생수도 많이 괜찮고 미네랄 워터도 괜찮고 정수기 물도 괜찮고 어쨌든 맹물을 충분히 소변 색깔 투명해질 때까지가 중요하다. 근데 매실 액기스가 좋긴 좋은데 아토피와 같은 피부 병증에는 직접적으로 작용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건 뭐 그냥 애기들 변 좋게 만들고 뭐 소화 잘 되게 하고 그 정도 용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피부에 조금 더 집중을 하려면 맹물을 충분히 많이 먹여주시라. 그리고 둥글레차 같은 걸 조금 더 같이 먹여주시면 더 좋겠고. 아, 둥글레도 장기간 먹어도 괜찮아요? 전혀 애기가?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다다익선입니다. 아, 아주 좋아하는데 내가 좋아하면 더 많이 먹여주세요. 아, 장기간 먹여도 상관없어요? 전혀 문제 없어요. 그게 뭐 치료의 직접적 효과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피부를 좀 윤택하게 만들어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온천 한약 같은 처방하고 거 자주 해도 괜찮을까요? 예? 온천. 온천은 사실은 제가 지금 뭐 19년, 20년 동안 이렇게 온천에 대한 질문을 어저께도 받고 왔는데 그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 온천수를 적용했었을 때 좋아지는 애기들도 있는데 네. 갑자기 확 뒤집어지는 애기들도 제가 드물지 않게 종종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건 아기의 특성에 따라 다르니까 일률적으로 좋다 나쁘다를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주의는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온천수 그 뜨거운 자극 때문에 피부가 확 뒤집어지는 경우에는 진짜 치료가 잘 되다가도 다시 처음서부터 백해가지고 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은 그냥 미지근한 미온수 정도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게 너무 많았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은 황만기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한의사 김난희 원장님과 함께 할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